음.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평면세계의 마지막 평면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우리는 선형세계 9개, 평면세계 12개, 그리고 앞으로 배울 공간세계 8개의 세계, 8개의 존재, 합쳐서 29개의 세계 또는 29개의 존재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했었지. 자, 오늘 평면세계 12번째 마지막 우리의 세계 및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나타내 보면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수직 평면이 되겠다.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수직 평면. 자, 자유로운 사유 전환이란 예를 들어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그림으로 보면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이 평면이 되겠지. 이 평면 세계에서 다른 평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에서 의지와 반존재의 평면 세계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를 이동시키는 현상을 사유 전환이라고 한다.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가 인식과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 의해서, 선형 세계에 의해서 인식과 존재의 평면 세계, 다른 평면으로 이동하는 거지. 인식과 의지의 평면 세계 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유세계는, 사유평면 세계는 일정 평면 세계에서 공관화되면서 그 사유평면 세계를 다른 평면 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존재와 반인식의 이 평면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의지의 세계가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 개입하게 되면 반존재와 반의지와 의지의 작용으로 공간화 되겠지. 공간화 될 거야. 그럼 공간화되면 그 공간화된 그 세계가 다른 평면으로 이동하기가 쉬운 거지. 좀 쉽게 얘기하면 반존재와 반의지가 반인식이 반의지의 세계에서 공간화되면 이 3차원 공간으로 변화되잖아. 그렇겠지. 이 3차원 공간으로 변화되고 3차원 공간으로 변화된 이 공간은 다른 공간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평면으로, 반인식과 존재의 평면으로 이동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유가 공간화되면 다른 평면 세계로 이동이 쉬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공간화되면서 그 사유 평면 세계를 다른 평면 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서 자유로운 사유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지속적 사유작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인식도 없고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세계, 그런 존재,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쉽게 평면 이동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의지의 세계가 작용하더라도 반존재와 반인식의 선형 세계는 모두 의지에 의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선형 세계이기 때문이다. 의지에 의해 비교적 쉽게 전환 가능한 선형 세계는 존재와 인식의 선형 세계이다.
자, 도형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자. 반존재와 반인식,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와 조금 다른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의 경우는 반존재와 반의지의 의지가 분열되고 존재가 분열된 평면세계지의 경우는 인식세계의 작용으로 인식을 포함한 평면세계로 전환 가능하며 이를 인식의 사유전환작용으로 규정한다. 인식의 사유전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통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 29개의 존재가 있다고 했었지. 29개의 존재에서 한 평면에 들어가 있던 존재가 인식의 작용에 의해서 다른 평면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다. 반인식과 반의지의 평면 세계는 즉 존재 즉 실체의 작용으로 존재를 포함한 평면 세계로 이동 가능하며 반대로 반인식과 반의지의 평면 세계는 존재가 없는 세계지. 이런 경우에는 존재 실체의 작용으로 존재를 포함한 평면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하죠. 이를 존재의 사유전환 과정이라고 아까 좀 전에 인식의 사유전환 과정이라고 했었지. 인식의 사유전환 과정. 이번에는 인식의 사유전환 전환작용. 이번에는 존재의 사유전환작용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는 의지작용으로 의지를 포함한 평면세계로 쉽게 전환되지는 않는다. 좀 독특한 평면이 되겠다. 반존재와 반인식은 의지로부터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의지의 제한적 사유전환 전환작용으로 규정합니다. 의지의 제한적 원래는 의지의 사유전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에 한해서는 그 전환작용이 제한된다. 의지는 존재 또는 인식 선형 세계만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반존재와 반인식의 세계는 의지, 즉 자신의 희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깊숙이 숨어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사유전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도록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용어를 규정했었다. 명확한 용어들은 새로운 사유를 시작할 때 그 장애와 높은 벽을 쉽게 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자, 좀 용어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야지만 사유가 명확해지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용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무경계적 반존재와 반인식 암흑세계는 의지의 세계가 작용되더라도 반존재 또는 반인식으로부터 쉽게 이탈될 수 없다. 이는 우주의 무제한적 무경계의 세계가 개체의 의지가 작용하는 사유주체 개별 평면 세계로 전환되기 어려운 것과 유사하다. 우주의 무제한적 무경계의 세계. 개체의 의지작용이 작용하는 사유주체 개별 평면 세계로 전환되기 어려운 것과 유사하게 무경계적 반존재 반인식 암흑세계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기 어려운 거야. 우리의 존재도 그 속에 한번 갇히게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제한된
억압 세계가 되겠다. 자, 의지의 제한적 세계 전환 작용으로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로부터 다른 평면 세계로의 전환은 바로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 내에서 직접 사유를 통한 반인식의 인식화 또는 반존재의 존재화 이와 같은 자체 유한화를 우선 요구한다. 자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서는 다른 요소, 주로 의지가 되겠지. 의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반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반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유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가장 간단한 접근부터 시작해보자. 우주의 무제한성과 대응되는 무경계적 반존재와 반인식 암흑세계는 무제한 공간을 유한화시킴으로써 인식 사이 공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자, 무제한 공간을 유한화시킨다. 우리의 세계를 계속 유한화시켜 가는 거야. 무제한 공간의 유한화는 기하 공간 순환 개념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내용이 어렵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무제한 공간의 유한화. 무제한 공간의 유한화는 무제한 공간의 유한화는 기하 공간 순환 개념, 기하 공간 순환 개념 위에 나올 거야. 기하 공간 순환 개념의 사이를 통해 가능하다. 무한한 선이 순환하면 평면으로 유한 사유되고 이 선이 무한적으로 어, 그려지면 그게 평면화되는 거지. 무한한 선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평면으로 유한 사유되고 무한 평면이 순환하면 공간으로 유한 사유되듯이 무제한 공간도 순환을 통해 계속된 사유작용을 통해서 사유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위치하는 공간은 공간의 시작이면서 공간의 끝이다. 지금 우리가 사유 공간을 공부하고 있지. 사유 공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시작이면서 끝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림을 보자. 우리가 현재 지금 반존재와 반인식의 이 평면에 있다고 치면 이 평면의 시작은 전체 우리 삶의 공간, 존재 공간에서 시작이면서 어디로 가든지 끝이 되는 거야. 그 시작과 끝에 구분이 없어지는 거지. 공간의 시작이면서 공간의 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유를 통해 우주의 무제한 공간을 유한 공간화시킬 수 있다. 무제한 공간을 우리는 유한 공간화시킬 수 있는 것을 힌트 삼아서 우리는 반존재와 반인식 공간으로부터 전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를 초월 공간이라고 부른다. 즉, 초월 공간은 자신을 기점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이로써 무제한 공간의 유한화가 고찰된다. 초월 공간에서는 자신이 시점이면서 마지막 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간화가 되는 거야. 처음으로부터 무한정으로 이동한다면 무한 공간이 되겠지만 돌아서 끝점으로 제한된다면 이제 그게 이제 공간화되는 거지. 무한하면서도 유한한 그게 그것을 우리는 초월 공간이라고 한다. 자, 이 초월 공간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무제한 공간에 유한하는 무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사유주체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신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무한하게 떨어진 객체가 있다고 해봐. B라는 객체가 무한한 저기 은하수 속에 있는 어떤 별이 자신 은하의 끝이 되겠지. 우주의 끝이 되겠지. 그것과 자기 자신 그 두 사유주체를 사유함으로써 경험된다. 그러니까 저 우주 끝에 있는 누군가 사유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여기 자기 자신이 사유할 수 있는 자기 주체가 있다면 그 둘 사이에서는 공간이 형성되는 거야. 즉 무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유 주체로부터 자신은 무제한 공간의 끝 공간 중 하나로 사유되겠지. 그런데 두 사유 주체는 동일 공간에 있으므로 동일 공간 내에서 한 사유 주체는 다른 공간의 시작이며 다른 객체로부터 공간의 끝으로 사유된다. 그래서 초월 공간이 되는 거다. 끝 공간과 시작 공간의 일치. 그래서 어, 무한 공간이 유한 공간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초월 공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다. 다수의 사회 주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유치된다. 그렇겠지. 무한 거리 떨어져 있는 무한 다수의 객체들은 하나로 평면화되어 유한 사유 가능하다. 무한 다수 객체들도 있으니까 이게 많아지면 이제 평면화 되겠지. 선이 모여서 평면이 되겠지. 이는 마치 구의 중심에 자신이 있고 무한 거리에 있는 무한 객체의 총합은 그 표면, 어떤 공간을 구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지? 자, 이해 안 되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 보자. 자, 인류의 진보는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로부터 초월적 유한으로부터 탄생되었다. 숨겨져 있는 우리의 잠재 능력이 드러나서 인간은 발전해 온 거야. 인류는 진보해 온 거야. 원시인들이 지금 현재의 인류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존재와 반인식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초월해야 하는 거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질량 변환 방정식 E 이퀄 MC 제곱이지. 같은 새로운 물리 법칙의 발견은 다른 평면 세계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불가능한 심연의 억압평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로부터 창출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폐 현상도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로부터 우리가 해석 가능하다고 했었지. 미래 인간 일반 사유의 비약적 증대. 또한 이 숨겨진 거대한 평면 세계를 통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 속 숨어있는 반존재와 반인식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비약적 증대, 블랙스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무경계적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무경계적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모든 세계 법칙의 통합 사유 원리를 포함한 이미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주는 희망의 평면일지도 모르겠다. 모든 세계 법칙의 통합 사유 원리를 포함한 우리 미래를 결정해주는 희망의 평면일지도 모르겠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숨겨진 우리의 인식, 숨겨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희망을 주는 평면이 될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21번째, 22번째 존재가 될까? 21번째 존재지? 21번째 존재. 선형 존재가 9개의 존재가 있고 평면 존재가 12개의 존재가 있으니까 마지막 평면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21번째 평면 존재.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사유 속에,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21번째 존재, 21번째 세계, 반존재, 반인식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좀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깊이 사유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의 평면 세계의 내용이 되겠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공간 세계. 공간 세계는 8개가 있다고 했었다. 그치? 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첫 번째 공간, 의지, 반존재, 인식이 이루는 두 번째 공간. 이렇게 인식 공간 4개, 반인식 공간 4개, 8개의 사유 공간, 8개의 우리의 종합 존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다음 공간 세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